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우리나라하고 OECD 평균이에요. 정부와 민간 여기는 비슷해. 여기는 비슷해. 여기 가면 극적으로 달라지죠. 여기는 한국은 민간이 61% 되고 38%를 그 정부가 되는데 OECD 평균은 정부가 여기는 66%고 여기 30%예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OECD 평균이야. 그것도 진짜 선진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독일은 이거 제로잖아. 이쪽으로 가잖아. 거의. 이게 사교육비 때문이잖아. 아니지 대학 비용 말하는 대학 비용.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이런 것들을 독일 프랑스는 캐나다도 재밌어. 캐나다도 온타리오하고 퀘벡이 달라요. 온타리오는 영미 영향을 받아서 그 본인 부담이 제법 많아요. 본인 부담이 제법 많은데 한 해에 70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랜트로 나라에서 대주지만. 그런데 퀘벡을 딱 넘어가잖아요. 퀘벡 사람은 프랑스 만날 TV도 프랑스 보고 영화도 프랑스를 보니까 프랑스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프랑스에서 말하듯이 학비는 공짜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 나라에다 그렇게 요구해. 그러니까 학비가 토론토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보태가지고 학비를 낮춰줬어요. 근데 저기 그 비교의 수치가 네. 구매력 대비 그 보정을 한 건가요? 예? 구매력. 그러니까 하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그러니까 이게 OECD잖아. OECD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구매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 없다니까. 19년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 했네 벌써. 교육비는 그래서 어쨌든 교육비는 다 했는데 교육비는 어쨌든 앞에 말했듯이 다시 교육비는 이상하다. 교육비에 내가 결론이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나오네. 교육과 관련된 결론이 어디 사라졌다. 한 페이지가 없어졌는데 교육과 관련된 결론은 뭐냐면 지방의 국공립대 통합을 해가지고 국공립대 통합을 하고 거기는 무료로 하자. 특히 이공계는 생활비까지 대주고 아니면 학비를 제로로 만들자 하는 게 사실은 결론이거든. 근데 그게 써있는 데가 없어졌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나와. 지금 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국공립대를 지방을 통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하고 그 경북대 대학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에 사실은 대구에 있는 대학하고 경북에 있는 국립대학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그 금호공대도 국립대학이에요. 구미에 있는 그런 걸 다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학비를 무료로 하고 공대는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다음에 대신 그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한테 보조금을 아까 20%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없애고 학비를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은 한 1.5배 정도 등록금이 오를 거예요. 올라라 하고 그리고 뽑는 것도 사실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일본 가면은요 그 와세다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 같은 경우 사립대학이거든요. 그 대학은 초등학교를 와세다 초등학교를 넣은 애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냥 시험도 안 보고 가요. 와세다 대학이라는 데가 그런 대학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중학교가 그 중앙중학교, 경기중학교 넣으면 고등학교까지 같이 갔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배님 그랬지 않아요? 근데 시험 봤어요. 아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같은 대학, 같은 고등학교,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안 봤다고. 그랬어요? 아닐 텐데. 좀 먼저 좀 올라가네. 경기가 그랬다고. 다 그랬어. 경기도 그렇고. 선배님은 잘 모르시나요? 그 나이대가 아니라서.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 증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와세다 대학, 와세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와세다 유치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가면은 시험 안 보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치열해요.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입시가 우리 생각하는 입시하고 많이 달라요. 일본은. 한번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AI를 한번 물어봐요. 답이 나옵니다. 예. 와세다 초등학교 하고 두드리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시험으로 와세다 대학까지 갈 수 있나? 그걸 또 말로 물어보자. 글로 쓰지. 자, 그냥 넘어갈게 이제. 노인빈곤 오늘 빨리 끝내자고요. 잘하면은 막 1시간 조금 지나서 끝낼 수 있겠다. 이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 우리가 이미 노인이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한편으로는 와닿기도 하고 또 안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여기 이제 주로 비교를 많이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참 많이 빈곤해요. 일본에 비해서 여기 빈곤율이라는 말이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안 와닿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마 거기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비해서 2배로 빈곤하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2배를 빈곤한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게 이제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보면은 2023년에 빈곤선은 연간 소득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빈곤하다고 보는 거예요. 월 수입이 뭐 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60만 원이면은 혼자 살기에 꼭 극빈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이제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극빈자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문제야. 폐지짓기하고 있는 최저생계 미만 생활자가 자그마치 42,000명이. 이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폐지준다고 돈도 생기지 않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기초생활 관련해 가지고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받아봤자 폐지 주어봤자 돈이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올 동 말 동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50만 원을 주면 될 걸 같다. 이 전화들 월 평균 수입이 15만 원이라고요. 이 폐지 주는 사람이 극빈층이 있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라도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노숙자가 되는 거니까. 집도 절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앞에 말했던 전체 절대 빈곤 노인이 자그마치 15%, 13%.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이건 정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주어봤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라도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죽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건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 노인의 70%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특히 일본 노인들이 부자예요. 일본 노인들이 왜 부자냐? 옛날에 그 일본 부흥 이후에 잘 살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본 노인들이거든요. 자산은 다 갖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자산을 다 갖고 있어서 하다못해 집 한 채씩 다 갖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지금도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게 일본이 8억까지 융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30년 갚으면은 자기 집 돼요. 물론 중간에 집값이 떨어져갖고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도 안 쫓아내고 계속 꼬박꼬박 갚기만 하면은 자기 집이 된 거예요. 뭐 그 사람들도 대래 일본은 옛날에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잘 산다라는 말도 해요. 왜 그러냐면 생활에 있어서 그때는 상당히 많이 이 부침이 많은 데 비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변화가 적고. 그러니까 일본의 특징은요, 잘 나가는 책이 종료됐다. 대체로 또 끌어내야 된다.
마우스가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새로 끌어야 돼. 취소하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월급은 저 30년 전보다 도리어 전체 액수가 줄었답니다. 옛날에는 30년 전에 7천만 원을 받으면은 별거 없었는데 지금 7천만 원 받으면은 상당히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그리고 저 일본 만화 중에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짱구 아빠가 30분간 자전거 타고 역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1시간 동안 시달려서 회사를 갔다가 또 8시간 마치고 또 1시간을 시달리고 30분을 자전거 타고 집에 오면은 발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짱구 엄마가 만날 구박해. 짱구도 구박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7천만 원을 받았어요. 거기 그 사이타마 교회에 사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집을 그렇게 사가지고 그 융자를 계속 내고 그 빠듯한 생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일본은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갖고 그 항상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10만 엔으로 한 달 살기라는 책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10만 엔. 우리나라 100만 원이죠. 10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이런 분위기가 가고 그 자체가 사회 풍조예요. 우리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뭐 쓰고 하는 데 대한 분위기들이 많은 데 비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여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멀리 있는 거는 도심에 주거비가 많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도쿄만 그렇고요. 일단 오사카만 봐도 집값이 많이 떨어져요. 도쿄만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은 일본은 도쿄 1극이 아니에요. 오사카도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3대 도시 후쿠오카 쪽이나 나고야나 후쿠오카 삿포로 이런 데도 뭐 사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도 뭐 적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서울 뭐 1극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집중돼 있죠. 이제 요거 보시면은 뭐 한국은 80세 이상 빈곤율이 자그마치 52%, 반은 빈곤하다 보이지고 그리고 공적연금이 이제 막 시작한다 그러는데 이걸로 갖고 못 먹고 산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여기 계시는 분은 공적연금으로 노후가 됩니까? 물어보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아니고 부동산 자산이 더 많아. 17.6%니까 대부분이 거기 처박혀 있어요. 금융이 아니라 부동산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할배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 뭐 하우스 푸어 어쩌고저쩌고 사는데 거기서 나가려고 안 한대요. 돈이 없어도 거기서 버티고 살라고 준비된 겁니까? 롤링이야.